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은 4월 정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송패조건 3편을 하겠습니다. 정유일, 정미일, 정사일, 정묘일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유일주가 4월에 나면 이것은 뭐예요? 사유로 금국을 이루죠. 일지의 금의 왕지를 보고 사화가 일지의 재를 동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왕지의 생지가 연결되어 있다면 생지의 역할은, 이건 생지고 이거는 왕지죠. 왕지를 동하게 합니다. 왕지와 고지가 연결되면, 예를 들어서 유축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왕지의 에너지를 정하게 하는 겁니다. 고요하게 한다.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왕지의 에너지는 항상 같습니다. 왕지의 에너지가 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지의 에너지가 어떠한 동정 상태냐, 동하는 상태냐, 정하는 상태냐, 이거죠. 생지를 만났을 때는 왕지의 에너지가 생지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걸 동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오화에 인목이 이렇게 개입을 하죠. 그러면 화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도 오화보다 커지지 않습니다. 오화 자체의 상태보다 커지지 않는 겁니다. 이건 지지의 12개를 모두 오화에 집어넣고 키운다 해도 오화는 오화 상태 그대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가 가장 큰 상태가 오화입니다. 목생화 한다고 해서 오화가 커지는 게 아니고 오화의 상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 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화가 술토를 만나면 오화가 화생토 돼서 쭈그러드는 게 아니고 오화의 상태가 그대로 고요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정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 말의 핵심은 생지와 합한다고 커진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커진다는 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작용의 관점을 읽어야 하는 것이다 이거죠. 세상의 모든 수 중에 자수만큼 큰 수는 없습니다. 제일 큰 수가 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왕지라고 그러죠. 이 자수를 왕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수에 신금이 붙던 해수가 붙던 자수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자수가 커졌다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떤 상태이냐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화 중에 가장 큰 화는 오화이고 모든 수 중에 가장 큰 수가 자수입니다. 수가 가장 크다는 것은 오행의 의미적 입장에서 보면 가장 작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화는 뭐예요? 발산하는 거죠. 확장하는 거죠. 오행으로서. 수는 뭐예요? 수는 발달할수록 뭐예요? 압축되고 응축되는 거죠.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오행의 의미적 입장에서 보면 가장 작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압축돼서 꽁꽁 응축돼 있으니까 가장 작은 하나이다 이거죠. 가장 작은 한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한이다. 가장 크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의미는. 그래서 한강이다. 한강은 뭐예요? 큰 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의 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이 우리 한자 표현으로는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한강 이렇게
이 한자를 쓴 것은 사대주의적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자수가 그래서 가장 크면서 가장 작은 겁니다. 금생수 한다는 것은 술을 더 크게 한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술을 더 압축하겠다는 말입니다. 외부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서 술을 정리하겠다. 그러면 수가 더 깊이 저 안으로 근극의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가장 큰 수입니다. 오로지 하나로만 통일된 상태다 이거죠. 오화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이 극점에 이르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분열돼서 밖의 모든 면이 하나도 굴곡이 없는 상태로 펼쳐진 거죠. 그게 순수 오화입니다. 그러면 오화의 상태를 말한다면 더 이상 뭐예요? 확정될 데가 없으니까 더 이상 밖이 없는 상태다 이거죠. 그게 가장 큰 거다. 자수의 상태는 뭐예요? 더 이상 압축하고 해갖고 더 이상 안이 없는 상태. 그게 가장 작은 거죠. 하나로 귀결되는 겁니다. 화담 서경덕 선생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더 이상 밖이 없고 가장 작은 것은 더 이상 안이 없다고 이런 멋있는 말을 단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4월 정유는 일지 기준으로 삼합을 했죠. 사와 겁재가 일지재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삼합을 했는데 일지재는 배우자궁이죠. 남명이면 배우자궁에 배성이 들어있으니까 재로 이게 처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죠. 그런데 이 처라는 배성이 겁재를 끌어들였습니다. 이걸 조절할 수 없으면 겁재의 부분을 밖으로 드러내서 통제되지 않는다면 갈등 요소와 내재가 됩니다. 통제됐다면 순화됐다고 말할 수 있죠. 일지재가 겁재를 순화시켜서 활용한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나의 처와 식구를 데리고 온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 여기에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것이 여명이다 한다면 시댁 식구를 책임져야 한다든지, 왜냐하면 월지에 있으니까는 책임져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육친적 조건의 배열에 따라서 조건들이 달라질 수 있고 처에 대한 직접적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사가 필요하죠. 이것도 내가 주도하느냐 아니냐, 임수가 있어야 한다 이거죠. 임수. 그래서 정임합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재성관이 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나한테 제외의 권한을 부여했다는 뜻이고 겁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임수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미 사유라는 근극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경금이 천간에 투관한다. 이렇게 경금이 투관하면 그릇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유라는 조건을 경금이 대표로 나온 거죠. 그러면 저 겁재는 뭐예요? 나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겁재적 성향은 형격하게 떨어지죠. 임경이 되면은 이렇게 임경이 되면은 직장 지명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죠. 임경으로 되어 있는데 일지의 유금이 재를 모아서 진행하니까 재적 기반이 업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정 관련 경제나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직업군을 갖게 되죠. 임수 기준으로 간목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임수 기준으로. 이미 금이 금생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관인상생으로 연결되죠. 관을 다루는 자격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임수가 없고 간목만 있으면 재를 다루는 자격이죠. 이때는 간목이 일정 부분 힘을 가져야 합니다. 지속성을 형성해야 되니까. 금이 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금극목이 굉장한 압박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월이라 어느 정도 조절이 되었다고 해도 목이 목생활을 지속하는 수 있는 힘, 이런 것이 필요하다. 간목이 왕해지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간목이 주도하는 힘은 필요하다 이겁니다. 정미일이 4월에 나면 일지가 이것도 식신이죠. 정축과 같이. 정축과 같이 일지가 식신입니다. 근데 정축과는 다르죠. 화생토의 개념이. 화생토의 개념이 정축과는 다릅니다. 일지의 식신에는 이 미중 정화가 근거하고 있죠. 미중의 정화가 근거하고 있는 자리고, 축토처럼 겁재를 끌어들여서 일지 중심으로 에너지를 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화생토는 굉장히 소극적이죠. 축토는 화를 끌어들이는 것, 화의 에너지를 자기 내부로 끌어들이는 것은 축토지만 미토는 그게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겉에서만 화의 접점이 형성되는 거죠. 화는 뭐예요? 미토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화의 세력은 미토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사오미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화의 세력을 말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사오미는 열적 화를 말하는 거죠. 열적 화를 말하는 거죠. 화의 힘, 이것은 물질적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다, 바로 보여진다. 이런 화는 뭐예요? 미토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에 의해서 화가 수렴이 되죠. 그런데 화라는 의미나 가치는 미를 넘어서 수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의미나 가치는 세력이 가는 것과 기력이 가는 것이 흐름을 판단해야 합니다. 사미가 되면 조열해질 수 있죠. 미토가 정화의 근입니다. 사화에 의해서 조장을 받죠. 들뜸에 대한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서 안정된 형태를 가져야 하는데, 이게 안정된 형태가 들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의 조건에서 크게 일어나는 것은 들뜬다든가 마음이 들뜬다든가 불안정한 것을 말합니다. 긍정적이면 약간의 흥분 상태를 말하죠. 예능 프로를 보면 톤들이 다 높죠. 예능 프로 하는데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면 바로 잘립니다. 왜? 보는 사람들을 흥분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자도 스피드도 빠르고 톤도 높습니다. 그런 조건에 맞으면 쓰여지는 것도 그런 조건에 맞춰서 충분히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화생토를 조절하는 게 우선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다고 개수를 쓰지는 않습니다. 개수를 쓰지는 않습니다. 정화의 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수를 씁니다. 임수. 이게 4월의 미일이니까 임수가 약하면 음란지향적 성향을 띱니다. 우리가 정임합을 음란지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음란지합. 정화가 열성을 띠는 게 점점 커지게 돼서 경금이 없으면 임수의 작용은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임수가 약하면 관을 우습게 여기는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흐트러지는 조건들까지 계산해야 한다 이거죠. 관을 쓰려면 금생수가 되는 임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임수가 조우적 역할을 하는데 힘이 없다면 용신으로 못 씁니다. 절대로 용신은 힘이 없으면 못 써요. 조우는 될 수 있습니다. 조우가 돼 있다면 정임으로 관을 자기 것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합리화시킨다. 자기가 하는 것은 옳고 당연한 거다. 관행인 거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해서 박사 논문 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렇게 자기 합리화시키며 억울하다 합니다. 그걸 우리는 음란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음란하다는 것은 흐트러진다는 뜻이죠. 예. 음란하다는 것은 규칙 경계가 무너진다. 자기 기준으로만 타자를 바라보게 되고 규칙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장애인 구역에 차를 대는 것은 정당하고 쇼핑할 때 줄 안 선 것 같고 뭐라고 막 합니다. 자기는 이미 범법을 하고 가면서 자기 입장에서는 다 옳은 거죠. 우리는 그렇게 무수히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해야지 그 선을 넘지 말아라 이겁니다. 임수가 약하면 그 선을 넘을 수가 있다 이거죠.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목이나 경금을 쓸 때 조우가 필요하죠. 개수의 조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수가 개입하면은 벽값 인정의 리스크거든요. 벽값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개수가 개입하면. 가장 벽값 인정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죠. 그래서 4월의 정화가 벽값 인정을 해야 하는데 개수를 안 쓰는 첫째 이유 중 하나가 벽값 인정을 하기 어려운 거다 이겁니다. 간목은 간목대로 개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왜냐하면 생목이 되기 때문에 목사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화가 경금에 목적해야 하는 것. 정화가 약하기 때문에 정화가 개수로 인해서 약화되죠. 그 경금에 목적하는 것, 해야 하는 것, 화급금 하는 것도 또 잘 안 되고. 그래서 개수는 지지에 있어야 한다 이거죠. 천간보다도. 간목과 경금의 관계에서 개수가 방해 요소가 안 돼야 한다 이거죠. 방해 요소가 될 바에는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죠. 그냥 조열한 상태를 쓰면 됩니다. 그게 오히려 또 안정적이다. 이렇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우도 잘 되고 벽값 인정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천간의 개수가 작용하면은 벽값 인정은 어렵습니다. 이 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사일주가 4월에 나면 오행으로는 지금 뭐예요? 전부 다 화로 형성이 돼 있죠. 우리가 종격을 말할 때 종격이나 합격을 말할 때 간지적 입장을 벗어난 겁니다. 이거는 간지적 입장. 간지적 입장이 아니고 오행적 입장입니다. 오행적. 종격을 말할 때 무슨 간으로 간목에 종했다, 을목에 종했다 이런 소리는 없습니다. 음간에 종했다, 양간에 종했다 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종했다, 편제에 종했다 이것도 없습니다. 재에 종했다, 살에 종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오행적 관점입니다. 종이나 화격은 병격인데 병격을 말하는 것은 오행적 세력이 결국을 한 형태를 말하는 거라 개별성이 여기에서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제에 종했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정관에 종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관에 종할 정도면 이미 살입니다. 그래서 종살만 있지 종관격은 없습니다. 식상에 종했다는 것은 식신이나 상관에 종한 것이 아니고 식상이라는 오행적 관점으로 에너지가 바뀐 걸 말하는 겁니다. 4월 정화는 화가 왕해서 화에 종할 수 있습니다. 염상할 수 있습니다. 화에 종하는 걸 염상격 그러죠. 화토의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정화가 어떻다는 걸 논하지 말고 그냥 화에 종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럼 화에 종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토죠. 소라는 설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일간 중심으로 종하는 것을 뭐예요? 종왕이라고 그러죠. 비겁에 종하는 걸 종왕이라고 합니다. 일간의 오행으로 에너지가 뭉치고 결핍돼서 왕해졌다. 그래서 종왕이라 합니다. 식상에 종하면 뭐라고 그래요? 종아라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분리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관에 종했네 이런 소리 합니다. 4월 정사일은 종할 여지가 있는데 종이 안 되려면은
숙제관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종이 되든 안 되든 뭐예요? 왕하니까 우선 토로 설해야 합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토생금이 필요하죠. 그런데 종한다면 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종하지 않고 왕한 정도라면 금을 써야 됩니다. 종했다면 재관을 보는 것은 어려워지는 거죠. 종한격의 재관은 기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보고 그런 걸 구분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임수 경금이 유종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으면 재관을 잘 쓰는 겁니다. 재관이 사주에 비겁을 통제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겁재가 왕한 상태에서 재관이 힘을 갖고 있다면 능력은 더욱 커지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 걸 구분하고 관찰하는 게 재관을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것은 끊임없이 임상하면서 스스로 계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정묘일주가 4월에 나면은 일지의 편인이 뭐예요? 편인이 목생활을 하죠. 목생활을 하는데 이때도 천간에는 간목의 경금이 임수의 경금이 간목 경금이나 임수 경금이 작용하면 됩니다. 일지의 묘를 믿고 천간에 목을 배제하고 쓰면 묘의 역할이 부정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묘 중에 을목이 나오면 이렇게 묘 중에 을목이 나오면 묘가 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목성의 역할을 하는데 사화 중심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을목이 정화 중심이 아니고 사화 중심으로 가는 거죠. 을목의 목성화가 정화로 연결될 때는 정화를 뭐예요? 힘들게 하죠. 스물상정이죠.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사월이라는 조건 때문에 스물상정의 코드는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지만 대신 역할의 목적지 즉 목생화의 목적지는 뭐예요? 을목의 목적지는 정화가 아니고 사화라는 뜻이죠. 그러면 정화는 뭐예요? 사화가 갖는 자격에 을목은 사화까지 정한 게 아니니까 자격에 예속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월이라는 조건을 자기 중심에서 쓰는 게 아니고 월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형제라고 한다면 형제 조건에 예속되는 겁니다. 형제가 갖고 있는 문서이고 자격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정화는 형제의 영역에 예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을 쓰는 게 아니고 간목을 써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개수를 쓰는 게 아니고 임수를 써야 한다 이거죠. 개수를 쓰면은 개갑으로 간목이 생맥화되고 여기서 생목은 벽과 파이가 어려워진다는 뜻이고 금국목하기도 어려워지고 화극금하기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개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개수의 조건도 잘 봐야 한다 이겁니다. 정리하면은 월급이 돼 있는 명 이게 월급 월에 겁재가 있는 명을 월급이라고 그러죠. 월급이 돼 있는 명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임수가 자월에 났다. 그럼 여기도 통제하는 조건이 필요하죠. 양인이니까 살이 필요하니까 천간에 뭐예요? 무토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무토가 없을 때는 뭐예요? 통로가 필요하죠. 이때는 뭐예요? 간목이 필요하죠. 그래서 조건들이 다 틀립니다. 신월의 신금은 이것도 월급제죠. 병화라는 통제 수단이 있어야 되거나 임수라는 이 통로가 필요하다 이거죠. 임수가 있으면 금생수 하는 것을 신금이 쓴다 이거죠. 이런 조건들을 조금만 이해하면 겁재를 어떻게 쓰느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